안녕하십니까. 향군 안보교수 임유정입니다. 지난 2주간에 있었던 국내외 주요 안보 관련 소식을 국내 상황과 국제, 북한, 분석과 평가 순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정세입니다. 정부는 11월 6일 일본 가나가와 현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참가시키기로 27일 오전 NSC 정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일본 관함식 참가는 2015년 이후 7년 만이며 관함식에 이어 한반도 안보 정세와 관련 해안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30일 이종섭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1월 3일 미 국방부에서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 및 정책 공조,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 연합 방위태세 강화, 글로벌 안보 협력 등 주요 동맹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한미 공군의 주요 전력 F-35B 등 한미 군용기 240여 대가 대거 참가하는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훈련은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에서 연합전력을 실시간으로 운영 통제하며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는 5년 만에 재개된 대규모 훈련입니다. 다음은 미국 관련 소식입니다. 27일 미국 국방부가 새로운 국방전략을 발표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에서도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은 중국이며 동북아시아에서의 대중 억지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이날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렇게 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유일한 경쟁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 국가에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11일 이집트에서 열리는 제27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어서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G20 파트너들과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에너지와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 세계 경제 회복과 관련해 토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28일 CNN에 따르면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펜타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 국방부가 대통령 사용 권한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2억 7,500만 달러의 추가 안보 지원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안에는 우크라이나가 진행 중인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항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무기인 하이마스를 운용하기 위한 추가 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83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제공했었고 이번 지원이 더해질 경우 누적 규모는 185억 7,500만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은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집권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본격적인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우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30일, 셰바츠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도 11월 1일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시 주석을 비롯해 새로 구성된 중국 최고 지도부를 만나 양국 간 무역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의제를 놓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유엔 푸종 공산당 서기당 역시 시 주석의 초청으로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중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시 주석은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18일부터 19일까지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전망이며 G20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러시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지난 17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를 포함해
14개국의 항공기 60대가 참석해 연례 핵 억지 연습인 스테드패스트눈을 실시한 가운데 지난 26일 러시아가 미국의 대규모 핵전쟁 훈련인 그롬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른바 더티밤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떤 전술 핵무기 사용도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매년 10월 말 그롬 훈련을 하고 있으며 올해 훈련 일정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놓고 한국을 콕 집어 직접 경고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관련 소식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일 북한에 대해 앞으로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영 TBS 뉴스와 니혼 게이자이 신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해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핵위협도 거론하며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 질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폭거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제사회 연대와 대항의 움직임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8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우리 해군이 일본의 국제 관함식에 참석하는 데 대해 참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히면서 북한 대응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 측과의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이 2주 만인 지난 10월 28일 오전 11시 59분께부터 낮 12시 18분께까지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미군 전력이 참가한 호국훈련 마지막 날의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실험 등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원자로를 계속 가동하면서 원자로 등의 주변에 보조시설을 추가 건설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28일 보도했습니다. 38노스는 영변 핵시설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5메가와트급 원자로가 1년 넘게 가동되고 있으며 원자로 등 핵심 시설 주변에서 보조시설 확장 공사가 계속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려는 북한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31일 노동신문은 시 주석이 최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섬서성에 있는 연안혁명 사족지를 돌아보면서 붉은 혈맥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기 지도부를 이끌고 첫 지방사찰에 나선 소식을 내부에 전하며 시 주석이 집권 후부터 강조하고 있는 공산주의 계승의 중요성을 언급해 밀착된 북중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한러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콕 집어 으름장을 놓으면서 북핵 문제와 관련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북한 편에서 압박을 지속하고 있어 이것을 등에 업고 김정은이 오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독재 권력을 장악하면서 대만의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절대 안 한다고 경고하는 등 장기 독재 권력 장악으로 존재감 표출을 위한 강온 전략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가장 급박한 위협으로 중국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를 단적으로 표출했습니다. 북한은 중국 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한 발 더 나아가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내고 시기만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랑의 동북아 정세 속에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안보위기 불감증 중병에 걸려있는 우리의 상황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보와 국방에는 여야, 보수, 진보가 없습니다. 지혜를 모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향군 주간안보 정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